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69평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고요. 전주 태평동 SK뷰 아파트입니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방, 거실, 방 4칸, 그리고 화장실 3칸, 베란다, 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 소개를 해드리면 6인 대가족이 거주하실 예정이시고, 저희 고객님 요청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 대가족이기 때문에 대가족에 맞는 좀 수납을 짜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할머니부터 손주분까지 누가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설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을 잡고 레이아웃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자, 기존 현관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 뒤쪽에 있는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 바로 중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딱 들어오자마자 중문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이 컬러들이 좀 월넛이나 좀 어두운 계열로 되어 있어서 이 넓은 현관이 좀 좁게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서 있는 이 중문 안쪽으로 수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6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납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중문을 일단 없애고 수납을 늘려드렸거든요. 자, 우리가 중문을 없앨 수 있는 이유가, 자, 우리 집은 전체 샤시를 교체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샤시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단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중문을 없애고 이 옆쪽으로 신발장을 확 늘려드렸는데, 이 집의 특징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조 주방 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쪽 도어만 딱 놔두고 전부 다 신발장으로 채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인 6인 가족이 신발을 수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 디딤석의 앞쪽에 이 신발을 신는 쪽에다가 저희가 맞춰서 이 좌측으로는 거울을 매립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벤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을 신으면서도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이 디딤석 옆쪽을 보시면은 슈드레서가 있습니다. 이 슈드레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는 공간인 이 밑에보다는 디딤석 위쪽에 보관을 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바로 이 자재를 저희가 좀 밝은 톤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600각짜리 타일을 깔았고요. 이 옆에는 저희가 도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도 넓어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리고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현관장은 컬러를 오크색 컬러를 사용을 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또 가져갔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복도 공간인데, 거실 화장실의 앞 공간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장식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기능적인 부분으로 가져갔거든요. 현관으로 나가기 전에 딱 외출복을 입고 나갈 수 있게 현관 근처에다가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 거실 화장실이 우리 새 아드님께서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라서 빨래함을 이쪽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부 다 빨랫감들을 다 넣고 한 번에 뺄 수 있게, 그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살려서 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자, 주방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쪽 면 말고 이 내력벽 기준으로 안쪽으로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 내력벽 기준으로 안쪽에 주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식탁이 위치해 있었고, 제 우측에는 키 큰 장이 있었습니다. 기존 주방은 가열대와 개수대가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냉장고와 키 큰 장은 내력벽 쪽에 있었고, 가열대 개수대를 평행으로 조그만한 아일랜드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주방 안쪽으로는 보조 주방,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키 큰 장의 뒤쪽은 베란다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존 주방의 문제점은 제가 서 있는 이 주방 공간에 메인 주방, 그리고 다이닝 공간, 그리고 옆에 수납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다 우겨 넣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납 때문에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더 좁아 보이는 것도 있었고, 메인 주방도 넓지 않고 다이닝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는, 3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1마리 토끼도 잘 못 잡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다이닝 공간은 거실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가족이 6인 가족인데 평일에는 이 아드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주말에 한 번씩 식사를 하실 때는 거실에 있는 다이닝 공간을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이 아일랜드 쪽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바 의자를 두고 그렇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이닝 공간이 빠지다 보니까 이 공간을 전부 다 메인 주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아일랜드는 4m 90 정도 되는 대형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또 마찬가지로 4m 정도 되는 키 큰 장과 팬트리장, 냉장고장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가시면 원래 기존에는 베란다였던 공간을 저희가 확장을 해서 다용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피아노를 두고 피아노 방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수대와 가열대가 있었던 그 일자 주방은 굉장히 넓은 홈바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공간을 전부 다 메인 주방으로 사용을 하니까 수납 양도 늘어났을 뿐더러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면형 주방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자, 다이닝 공간을 없애고 주방을 무조건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키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라고 하거든요. 메인 주방의 수납과 뭐 크기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방 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세라믹을 사용을 했는데 이날코 제품의 퍼시픽 블랑코라는 제품이에요. 연한 베이지에 대리석 무늬결이 있고 이 오크 바닥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세라믹을 맞은편 쪽에 있는 서랍 마이다에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위에 사용하는 상판은 두께가 12T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다에다가 붙이는 이 세라믹은 6T짜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마이다가 세라믹의 무게를 버텨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고객님께서 서랍 수납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서랍을 좀 많이 설계를 했는데 양손을 못 쓰는 경우에도 서랍 문을 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릎으로도 터치식으로 서랍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한 식사를 할 때 이용하실 수 있게 바의자를 한 3개 정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아일랜드 안쪽 수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쪽 수납의 도어는 바깥쪽 수납의 도어처럼 세라믹을 붙이진 않았고요. 사비올라 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걸 원하시지만 기능적으로 좀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목의 느낌을 가장 잘 흉내내면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사비올라 도어를 선택을 했고, 개수대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양념 망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은 마찬가지로 터치형 서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랍도 마찬가지로 터치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우측에 있는 키 큰 장과 냉장고 장도 마찬가지로 사비올라 도어를 선택을 했는데, 이 사비올라 도어의 컬러가 살짝 어두운 컬러예요. 이 바닥보다는 훨씬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포인트가 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수납에 정말 진심이시거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좋은 팬트리를 추천을 해서 이번에 시공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팬트리는 한샘 키친바흐 라인에서 나오는 팬트리거든요. 이 팬트리가 좋은 이유가 이제 3중으로 수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철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제끼게 되면 이 안쪽에 또 선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 철물에도 수납을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바꿔가면서 안쪽을 사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에도 또 수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장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뭔가를 두었을 때 그걸 다시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철물은 안쪽 것까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거는 꼭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홈바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개수대와 가열대가 있는 공간에 저희는 홈바를 설계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납들을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 우측을 보시면은 오븐과 위아래 수납장을 짜드렸고요. 가운데를 보시면은 약 1m 50에서 1m 80 정도 되는 공간에 저희가 세라믹 상판을 설계를 해서 이 위에 다양한 소가전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위에는 벽장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서랍 수납을 또 하부에 3단 서랍 수납을 2칸이나 이렇게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쪽에 보시면은 하부에는 로봇 청소기 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밥솥장을 짜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위로 여는 리프트업 도어를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위쪽 도어가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는 철물을 설계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우리가 밥솥 레일을 앞으로 뺐을 때 이 밥솥 도어가 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인 가족이 전부 다 앉아도 충분히 넓은 그런 거실이고요. 저희가 6인 식탁을 이 뒤쪽에 빼놨습니다. 6인 식탁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에는 소파만 놓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6인 식탁을 둬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톤앤 매너를 좀 맞춰놨는데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건마루에서 나오는 그린 마일드 오크라는 제품인데, 이 와이드가 2315 그리고 폭이 230이나 되는 대형 광폭 강마루입니다. 저희가 구정마루에서도 깔아보고 이건마루에서도 깔아봤는데, 대형 광폭 강마루는 정말 이런 넓은 평형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마루와 또 어우러질 수 있게 벽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네드워드 페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페인트 같은 경우에 화이트 톤이긴 한데 약간 미세계 화이트 톤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우리가 조도를 약간 전구색으로 했을 때는 살짝 베이지 컬러나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미세계 화이트 톤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천정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의 내추럴 회벽 크림 화이트라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일반 화이트는 아니고요, 살짝 크림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이 정말 톤앤무드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아트월 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95인치가 현재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TV를 매립하는 걸 원하셔서 저희가 TV 매립되는 이 위쪽 벽면 박스를 만들면서 앞쪽으로 좀 꺼내드렸고, 박스와 마찬가지로 이 하부에는 사운드바를 올려놓을 수 있게 타일로 마감을 해가지고 트래버틴 느낌이 나는 타일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소파 뒤쪽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69평의 넓은 거실을 최대한을 활용을 하려면은 이 소파 뒤쪽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95인치 TV를 보기에 충분한 공간은 약 한 3m 50에서 4m 정도가 소파가 떨어져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더 뒤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TV를 보는 게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소파를 이 위치에다가 놓고 뒷공간 약 1m에서 1m 20 정도 되는 공간에는 책장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 벽면에 책장을 짜는 게 어떠냐, 그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리고 이 옆벽부터 이 끝쪽 벽까지 가득 채우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공간감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건 추천하지 않았고, 기성 제품의 책장을 이쁜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객님이 좀 센스 있게 고제 책장을 사오셨습니다. 주방 도어와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 전체적으로 포인트도 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벽을 시공을 할 때 도어를 어떻게 시공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도어도 페인트로 마감을 해가지고 이 슬라에 맞춰서 히든 도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집이 너무 하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보다는 사실 필름으로 마감을 하는 게 사용성은 더 좋아요. 이 페인트는 손이 닿거나 우리 몸이 닿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게 있는데, 필름은 그만큼 강도가 좋기 때문에 필름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필름을 선택을 하실 때 집안 곳곳에 좀 오크가 있는 집들은 이렇게 오크톤을 좀 세련되게 톤앤무드를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굉장히 이 도어 자체가 또 고급스럽고 우리 집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안방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님이 안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바로 수납입니다. 부부 두 분께서 옷가지들도 좀 많기 때문에 수납을 좀 가득 채워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침대 헤드부터 지금 이어지는 가구의 톤을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일반 장과는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부분입니다. 침대 바로 옆에 이 오픈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는 3단 서랍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 일반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어로만 되어 있거나 도어 안쪽에 서랍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작을 요청하시면 고객님 입맛에 맞는 원하는 그런 가구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방 화장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화장실이고요. 세면대, 욕조, 샤워, 양변기,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고객님은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더 관리하기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면대 같은 경우에 조금 예쁘게 타일 세면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인서트식으로 도기를 안쪽으로 넣어서 그렇게 시공을 해놨고, 그리고 이 욕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일자 욕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죽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동선을 최대한 줄여서 이 대각선으로 욕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2명이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욕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경계, 이 앞에는 건식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습식입니다. 이 안쪽은 마룻 바닥과 1대1로 맞춰가지고 따로 슬리퍼를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 이쪽만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턱을 둬가지고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인데, 문을 열고 간단한 세안이나 이 용변을 보실 때는 슬리퍼를 신지 않아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계하실 때 이런 반건식 이런 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용이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은 화장실이 3칸이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곳은 할머니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둬서 할머니가 이 화장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안방 화장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면대를 타일로 만들지 않고 인조 대리석에 도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용이하게 만들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욕조를 매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로 들어가는 동선에는 계단도 만들어 드려서 할머니가 다치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면대와 욕조뿐만 아니라 양변기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할머니가 다른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할머니가 보다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수납과 질리지 않는 디자인, 이 2가지의 조건을 저희가 좀 완벽하게 충족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저희가 제작을 통해서 많이 구현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서랍재나 아니면 센트리 철물이나 이런 자재들을 통해서 좀 만족을 시켜드렸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재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에 맞춰서 고객님께서 가구들을 또 이쁘게 잘 셀렉을 해오셔가지고 더 완벽한 톤앤 모드가 맞는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